민주당이 이제 첫 주말 순회 경선에서 지난주 충청권과 이 부울경 경선에서 각각 결과가 나왔죠. 일단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는데 사실 당초 좀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접전으로 이 박빙 승부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각각 하나씩 1위를 가져간 것도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좀 남아있는 게 이제 수도권도 있고 또 전남, 광주, 전북, 호남 지역도 다 있는데 좀 이번 결과 토대로 어떻게 좀 판세를 보고 계신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이 어느 시점에 예상이냐가 좀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김민석 대세론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김민석이 쉽게 이길 거다. 정청래는 아예 출마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압박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와 정청래 이거 만만치 않은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과 PK를 다 정청래 후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렇게 사실 상승세가 무서운 것도 있고 이거 순서 자체가 정청래 대표 시절에 만든 순회 일정인데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초반 바람을 기선제압을 하기 유리하게 본인 고향 그다음에 친노 친문이 가장 많은 곳 이런 네. 순서로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시점 기준으로 하면은 김민석이 정말 안도의 숨을 내쉬었겠다. 이게 표 차이가 얼마가 됐든 1승 1패 하면은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건데 예. 이 0승 2패 뭐 이러면은 완전 바람이 정청래 바람이 불어서 김민석이 완전 코너에 몰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303표가 됐든 뭐 한 표가 됐든 그냥 1승 1패를 한 게 참 다행이다. 본인도 7%포인트 안쪽으로 지면은 충청에서는 내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아니 박빙이구나 진짜 치열하겠구나 앞으로 예. 보는 재미는 있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충청권을 두고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김종혁 최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박찬대 그 정청래 붙었을 때는 60몇 대 30몇으로 그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거꾸로 김민석 후보가 아주 근소한 표지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뭐지? 아마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PK의 선거에 있어서도 거기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그 친노 친문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유시민이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되게 먹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이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그 정청래 후보에게는 그 캠프에서는 약간 비상 걸린 거 아니야? 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결국은 수도권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 예. 전북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지금까지 17% 했나요? 그러면 다 17% 그렇죠. 했으니까. 17%.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예상하기는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쭈그러들었다가 네. 확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약간 뭐랄까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특이한 거는 사실 그거보다도 예. 최민희 후보가 계속 1등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예. 이게 최민희 후보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을 계속 많이 일으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민주당 분들도 참 대단하시네. 민주당 당원들. 예. 그런 느낌들도 들기도 하고 보면 최민희 1등이죠. 처음에는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박선원이 무조건 1등이야라고 그랬어요. 그 김용과 박선원은 아니면 이건 상수고 예. 이렇게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했어요. 까보니까 애나 콩콩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예. 뭐 거기 무슨 뭐 보니까 김용 씨는 뭐 간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박선원 후보도 뭐 지금 2등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뭐지? 물론 너무 앞쪽이어서 예. 뒤로 가면 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한민수 그다음에 이성윤 이성윤은 이제 6등인가 지금 그러고 예.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소미화 후보 예. 소미화 후보 근데 전 몰랐는데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우리 김미애 김미애
그 김혜지 의원처럼 김혜지 의원님. 예. 우리 김혜지 의원처럼 아주 다 안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혜지 의원을 이렇게 봐도 아 시각장애이구나라는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 서미화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완벽한 그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서미화 의원이 상당히 선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참 주목해 볼 만한 얘기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흥미로운데 지금 구도가 친명대 친청이 사실 따진다 보면 5대3 이렇게 구도고 거기 이제 팀 정청래로 불리는 이제 한민수, 이성윤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팀 청래 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세 명가 저기 누구죠?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의 표를 다 합치면은 예. 48.4 정도 돼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네네. 근데 지금 정청래가 득표한 게 지금 45.5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 3%포인트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송영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송영길이 대략 한 10% 가져갔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 송영길의 1순위로 찍은 사람의 2순위 표가 어떻게 분배될지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허. 7대3으로. 아, 그렇죠. 네, 3%포인트, 10% 중에 3%포인트는 지금 정청래 쪽의 최고위원들한테 간 거고, 그럼 나머지 7%포인트는 이 김민석 쪽에 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제가 끝까지 이제 가서 마지막에 과반이 안 나왔을 때 까보면은 예. 김민석이 좀 이렇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박빙으로 두 사람이 박빙이었을 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다른 민주당 패널은 뭐 박선원 의원 얘기인데 저는 처음부터 네. 계속 최민희가 1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 네, 최민희가 수석 가능성 제일 높다. 아, 예. 최민희 의원은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이 보통의 재능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막 서미화 의원 얘기하는데 막 거짓말이야 뭐 하고 막 난리야.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막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예. 이게 생각보다 이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 같기도 하지만은 그 선택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인지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신동국이 1등하고 예. 그리고 아쉽지만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김민수가 2등했어요. 아, 당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예.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 치르고 이진숙이 나오면은 1등할 거요? 예? 이진숙.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나오고 당대표는 지금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페이머스든 노토리어스든 어쨌든 인지도가 이게 예. 생명이다. 뭐 이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하나가 친청계가 예비 경선에서는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에서 네. 2명씩 짝짓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지금은 친청계가 딱 그거예요. 최민희 찍고 최민희,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그래서 최민희를 수석으로 올리자라는 게 그들의 이제 예. 그걸 다 따르지는 않을지언정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이성윤까지 넣고 싶으면은 최민희를 찍는 거를 좀 몇 번 포기하고 한민수, 이성윤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용과 이성윤의 이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겠다. 일단 둘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예. 지금 구조상 그러니까 48대 52 뭐 이 정도면 둘은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김용과 이 이성윤인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에서 몰표가 나올 거예요. 아,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 이번에 예. 후원회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 출마하는 사람 한 열 몇 명 했어요. 예, 그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은 이성윤 의원이 좀 많이 앞서야 된다. 예. 이 밑에서 호남에서까지 앞서는 게 많이 앞서야 된다. 예. 사실 김용 부원장은 지금은 좀 하위권에 있는데 이 경기도 표를 까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또 한 가지 변수인 게 이게 선호투표제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1위를 못 하더라도 투표제를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애매하게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완벽하게 타격을 입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정청래가 1등 그리고 김민석이 2등 그리고 네. 송영길이 3등을 했는데 누구도 과반은 넘지 못했어. 네. 그래서 표를 까보니까 2위 표를 송영길
컷오프하고 거기에 송영길의 2위 표를 까보니까 김민석이 앞서. 예. 그러면은 이건 약간 리더십의 타격이 있죠. 처음부터 김민석이 1등을 한 다음에 과반이 못 넘어서 이렇게 되는 것과 이게 뒤집히는 것과 당대표의 리더십에 좀 영향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1등을 하는 전략으로 예. 김민석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이미 약간 심리적 분당 상황이 아닌가, 뭐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요즘 이번에는 진압이 되겠지만은 다음번 총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맞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정당 브레이커고 그동안에 이제 기획해갔던 게 조국 당대표, 그러니까 조국 대통령 만들기 이런 거를 기획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일종의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에 우회 상장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김민석이 오면은 이제 그게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을 깨든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네. 참 이게 총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김주혁 최고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나요? 아니 뭐 저야 뭐 그 경쟁하는 상대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한일전을 할 때 상대방이 분란이 있기를 분란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난 솔직하게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되면 더 좋죠 뭐.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에 예. 그 당을 아주 강성 일변도로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정말 난장판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뭐 상당한 충돌이 있겠죠. 예. 그 뭐 흔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다들 야, 당 깨지는 거 아니야? 저대로 가겠어. 뭐 옛날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가듯이 그렇게 깨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영향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되면 저당 참 시끄럽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지금 현재 스코어 김민석 후보가 유려된다 하더라도 네. 저당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저것은 아예 권력 다툼이거든요. 예. 이 다음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쉽지는 않다. 굉장히 시끄럽겠다. 근데 우리 당이 워낙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말 똥볼을 열심히 차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예. 생각을 할 뿐이죠.